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3월 달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학회도 있고 또 이게 FDA 승인 일정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를 크게 두 쪽으로 나눠서 좀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진되어 있는 CDMO, CMO 혹은 바이오 시밀러 쪽을 이제 하나의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임상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당연히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 제약과 같은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 새우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확답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 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CDMO, CMO,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 이쪽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기보다 제약바이오 하면 지금 사랑을 어떻게 보면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앞으로 이제 학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럽 폐암 학회에서 우리나라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이 이제는 기술력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1상도 아니고요. 2상도 아니고 두 기업 모두 3상이라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트로다 SC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 얀센과 함께 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이제 병역요법 관련한 데이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액도 그렇고 최근 이상까지의 어떤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결과 발표값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한 수혜, 그걸 모두 제약바이오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일정 부분 움직인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거의 답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이 가장 많았던 쪽이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유한양액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장중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고 나서부터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치를 낼 수 있는 학회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이벤트를 품고 있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두 기업이죠.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은요. 그게 1상이나 2상이 아니라 3상에 관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특히나 알테오젠은 SC 제형에 관한 기술을 이미 이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3상 결과가 좋을 경우에 그 기술료에 관해서 또 한 번 베네핏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유한양액 역시도 또 관련해서 또 3상에 관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들을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소송 그 사건이 또 터지면서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HLB 그룹주들은 이게 결과 발표 앞두고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을까요? 일단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머크와 지금 손을 잡고 있고 할로자임이라는 곳에서 자꾸 불편하게 좀 딴지를 걸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크와 할로자임의 어떤 시가총액, 기업의 규모 차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소형주의 어떤 싸움일 정도로 큰 어떤 체격차가 지금 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할로자임이 그냥 투정 아닌 투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번에 삼성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온다면 최소 1조 5천억에 대한 마일스톤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마일스톤으로만 이렇게 봐도 그러면 실제 매출이 나왔을 때 정말 또 어마어마한 어떤 매출 구조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서요.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참 HLB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FDA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이번에 사실 작년에 불거진 이슈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 투심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장중에 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아니라고는 했으나 이걸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손절을 하고 흔들렸었던 가격대가 85,000원이잖아요. 85,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접근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HLB처럼 움직이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건 지금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닌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될 부분들은 인정하고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LB는 만약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급격하게 또 반등세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정리를 하셨다가 너무 불안하시면 85,000원 가격대 위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재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약바이오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훼손이 되거나 한번 본질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게는 또 사활을 건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게 HLB가 이번에 FDA 승인을 준비하면서 그 적작 폭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위기들도 계속 이제 도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승인이 정말 꼭 필요할 텐데 HLB 측에서는 승인 이후에 실제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모두 마쳤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운명이 결정될 날일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전략 보수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격적인 접근성 평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업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지금 일부 종목군들은 또 하락했던 그런 섹터군들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미 많이 또 상승이 나온 섹터도 있는데 가격적인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명확한 명분은 뭐냐? 모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주가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분기별로 성장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만큼은 지금의 가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뭐 12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00만 원 중반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 정도의 가격에서 모아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 어차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첫 번째 지난해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확인을 했습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플러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자체 제품들이 연착륙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에 실적에 감소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는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유한양의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중에 뭐가 더 좋을 거냐? 당연히 순서로 보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이 말손 금액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뭐 다른 기업들이 넘어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1순위에 두고 그다음에 2순위로는 유한양액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삼천당 제약이지만 그 전에 유한양액이 움직이면 같이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기업이 있죠. 오스코텍. 그래서 이제 저는 1순위 알테오젠, 2순위는 유한양액, 3순위는 오스코텍 위주로 한번 순위를 좀 정해서 시청자분들이 본인 포트에 어떤 종목이 더 어울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